네, 흔히 정조는 어머니에 대한 효자였다. 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조가 어머니에 대한 효자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에 대한 정조의 마음은 상당히 복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정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조는 달랐죠. 정조의 경우에는 이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보다 명확하게 아래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었죠. 근데 이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끼친 영향이 있다. 이런 정조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건데요. 영조의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는 1735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도세자는 나이 10살 때부터 기득권층을 비판했습니다. 왕실 사돈, 이 외척들에 대해서 특히 비판을 가했죠. 네, 이런 사도세자가 1749년부터 13년간 임금을 대신해서 대리청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14세 때부터 13년간 대리청정을 한 거죠. 네, 기득권층을 싫어하는 세자가 국정 운영을 대행을 한 거죠. 네, 보수 세력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보수층과 갈등을 빚는 이것이 영조에게 부담을 줬고요. 이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부자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사도세자의 비참한 최후로 연결이 되죠. 음력으로 임오년 5월, 그러니까 양력 1762년 7월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8일간 뒤주, 그러니까 쌀통에 갇혀 있다가 세상을 떠났죠. 이게 이모화변이라는 사건이었죠. 그때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한테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할아버지 앞에서 끌려 나가고 맙니다. 이때 정조 나이가 10살이었거든요. 이 나이에 벌써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 이모화변이 정조의 심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다 이런 눈총을 받고 살았죠. 그래서 정조가 정상적인 임금이 되자면 아버지의 명예 회복, 아버지의 복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속의 회한,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대한 집념 이런 게 정조는 특히 강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정치는 사도세자의 개혁 정신과 맥이 닿았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에 대한 정조의 애착 때문이기도 했죠. 근데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앞장선 세력들이 있었죠. 기득권층과 왕실 외척이었죠. 그 속에 사도세자의 처갓집, 이 정조의 외갓집도 있었죠. 정조의 어머니 이 해경궁 홍씨의 집안도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가담을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죽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죠. 홍인환의 경우는 너무 기뻐서 한강 뱃놀이를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정조 외갓집에는 이게 축제였죠. 또 정조가 아버지를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애원할 때 정조를 밖으로 끌어낸 사람이 다름 아닌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정조의 어머니였죠. 이 어린 정조가 할아버지한테 애원을 하는 그 순간은요, 영조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도세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그 마지막 기회를 사도세자의 부인 이 해경궁 홍씨가 차단을 한 거죠.
이 해경궁은 남편 집안인 왕실보다도 이 자기 집안의 이익을 더 중시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편의 죽음을 적극 막지 않고 오히려 방조를 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정조는 다 목격을 했죠.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이 정조의 마음에는 뭐 효심도 당연히 있지만 원망의 마음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정조의 심리가 묻은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창경궁 언덕에 있는 자경전 터인데요. 이 자경전은 정조가 어머니한테 지어드린 집이었습니다. 임금이 된 이듬해였죠. 1777년에 건축을 했습니다. 이 자경전 위치가 보시면 이게 창경궁 내 언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 건너편인 지금의 서울대병원 마당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경전에서 방문을 열면은 서울대병원 마당이 보이는 구조죠. 근데 그 서울대병원 마당 자리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사도세자의 사당 경모궁이었습니다. 이 자경전과 경모궁의 거리는 약 500m였습니다. 지금은 의과대학 건물이 가로막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경전에서 경모궁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 고층 건물이 없었던 조선 후기 18세기였죠. 그 시대에는 당연히 잘 보였겠죠. 이 자경전 건축에 담긴 이 정조의 의도는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 때마다 아버지의 사당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생각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의중이 담긴 거죠. 이 해경궁 역시 사도세자의 비극에 한 몫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남편 사당을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방문 열 때마다 가슴이 순간 섬뜩했을 수도 있죠. 자기가 죽이는데 가담했던 바로 그 사람의 사당이 방문 열 때마다 눈에 잘 보이는 거죠. 정조는 아버지를 죽이지 마시라 할아버지한테 애원하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끌어낸 사람이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정조가 자경전을 그 위치에다가 축조를 건축을 한 거죠. 이게 뭐 좋게 해석하면은 어머니한테 아버지와의 화해를 촉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나쁘게 해석을 하면 어머니한테 반성을 촉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정조가 어머니를 수원 화성에 모시고 가서 이 환갑 잔치를 열어준 것도 이게 비슷한 맥락인데요. 각종 서적에 보시면은요, 이 잔치가 정조의 효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렇게만 이야기는 좀 부족합니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세운 것은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기 위해서였죠. 이 도성인 한양에는 아버지를 죽인 양반 기득권 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상인과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 화성을 세우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아버지의 명예 회복 또 개혁 정치를 완성을 하려고 했었죠. 이걸 위해서 화성 신도시 건설에 착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 무덤을 수원 화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이때가 1795년인데요.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수원 화성에서 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이 옮겨진 그 상태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던 거죠. 이 해경궁한테는 죽은 남편이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정조는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 무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갔죠. 정조가 어머니의 심기를 배려했다면 거기서 잔치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딴 데서 한양에서 했겠죠. 정조의 어머니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살았고요. 정조의 아버지는 기득권 세력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죠. 거기서
잔치를 열었죠. 이 수원 화성까지 가는 동안에 이 해경궁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조의 마음을 정조의 아들인 순조도 아마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정조는 48세 때 1800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16년 뒤에 어머니 해경궁이 아들보다 늦게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해경궁이 1815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적힌 책들이 많은데요. 실제는 181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1815년에 음력 12월 15일을 양력으로 바꾸지 않고 무심코 집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1815년에 음력 12월 15일을 양력을 바꿔가지고 1815년 12월 15일로 표기하는 책들이 많은데요. 그걸 양력으로 바꾸면은 1816년이죠. 1816년 1월 13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경궁은 아들이 죽고 15년 뒤가 아니라 16년 뒤에 사망을 했죠. 근데 해경궁이 사망하니까 순조가 아버지 정조를 모방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당시 26세였던 이 순조가 할머니가 꺼림칙해 할 만한 일을 하는데요. 죽은 할머니의 시신을 할아버지와 합장을 시킵니다. 할아버지 무덤에 같이 묻게 되죠. 그러니까 정조가 못다한 거를 아들 순조가 마저 성취한 거죠. 지금도 경기도 화성시에 육릉이란 무덤이 있습니다. 이 해경궁 홍씨와 사도세자의 합장 무덤인데요. 이 서로 원수나 다름없는 두 사람이 이렇게 합장돼 있는 것은 이 해경궁에 대한 정조의 마음을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계승을 했기 때문이었죠.